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은대 김동기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요. 그죠? 예? 이게 여름에서 가을을 기대했는데 여름에서 초겨울로 가버려 가지고 지금 내일 평안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요. 오늘은 그 제목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개별계획 수립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간단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전광역시랑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이고요. 제가 정말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발달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책임 연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기간은 5개월 150일이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9월 중순까지 한 중간 정도 진행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인구가 전체 장애 인구가 한 264만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발달장애 인구는 27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전체 등록장애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수치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보통 저희 대한민국에서 지체장애인이 45% 정도 내외 된다고 하니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은 지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달장애인의 이런 약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8만 명 좀 더 넘는 그 장애인구 중에서 발달장애 인구가 한 12.4%,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가 전국 평균보다 좀 높은 퍼센트의 발달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장애복지 연구한 지가 이제 한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처럼 발달장애인만 연구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윤석열 정권 때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이런 것들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센터들, 많은 제도들, 많은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에 정말 많은 체중증 발달장애 부모님들 염원과도 같았던 체중증 통합돌봄이 그저 시행이 된 되게 역사적인 해가 작년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저 같은 연구자 30명 100명보다 발달장애 부모님 한 분의 역량과 한 분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같은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변화들을 이 발달장애 부모님 당사자들께서 많이 이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2018년도 문재인 정권 때 발달장애 많은 단체들, 많은 부모님들이 뭘 요구했냐면 국가 책임제를 선포해라라고 그렇게 그저 푸시를 했죠. 문재인 정권 때, 그저 2018년 19년 때 왜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만 국가 책임제 하냐,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해야 되지 않겠냐를 2018년도 계속 두들겼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저 계속 두들기다 안 되다가 올해 드디어 현 정권에서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국가 책임제를 하겠다라고 드디어 선포한, 상당히 역사적인 해고, 이 역사적인 모든 변화의 중심은 저 같은 연구자는 절대로 아니고요. 여기 계신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과 단체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선택과 결정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언어적 소통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은 발달장애인, 더 나아가서 체중증 발달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발달장애 법의 정신인 거고, 지금 모든 정책들이 시행하는 방향은 체중증 발달장애인일지라도 한 명의 발달장애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서비스가 가겠다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 같은 연구자 혹은 여기 계신 전달체계 종사자, 제공기관 중심으로 발달장애 관련된 모든 복지전달체계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저 같은 연구자, 제공기관 종사자들도 의미 있지만 보다 의미 있는 주체는 당사자이다. 장애인 한 명의 당사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발달장애와 관련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는 재원이 바우처냐, 재원이 보조금이냐,
재원이 안정적인 보조금에 의해서 모든 서비스가 월급제 형태로 진행되는 보조금 서비스이냐, 아니면 모든 서비스가 다도 상대적인 불안정한 시급제로 제공되는 바우처 서비스냐로 재원이 구분되는 거고, 그 서비스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서비스이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공통 서비스냐라고 해서 보통 요 네 가지 트랙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사회 중심이 아니라 시설 중심까지 가게 되면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른쪽 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연구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현장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연구 질문이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다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별 발달 장애인의 상황, 개별 발달 장애인의 욕구, 개별 발달 장애 모든 그죠? ICF에게 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 토탈리한 측정이, 토탈리한 평가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평가를 좀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방과 활동, 그리고 주간 활동 평가를 돌아다녔는데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을 하나 직면했어요. 어떤 도전이었냐면, 그 개발원에서 중앙발달센터에서 만든 서식이 충분하지 않죠. 충분했나요? 아마 개발원이나 중앙발달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지역에서 제공기관에서 쓰시게 하는 양식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관과 민이 다 개인별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맞죠? 그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관도 없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민도 없어요. 그만큼 개인별 지원 계획이 되게 핵심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계획을 정말로 한 명의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많은 욕구를, 얼마나 많은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있는지, 그리고 측정을 뛰어넘어서 많은 현장에서 제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측정 따로 변화 따로를 측정하시더라고요. 그죠? 측정은 측정대로 하시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따로 측정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 평가하러 갔는데 그 제공기관에서 스스로 만드셔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달센터에서 개발원에서 준 서식이 약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센터장님께서 좀 더 야심차게 본인이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만들어 쓰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이런 보조금 시설이든 바우처 시설이든 각각의 전달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모든 정보의 수집의 툴들이,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측정하는 툴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을 도와드릴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까를 많이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연구진이 만든 게 충분하고 완벽한가는 아니죠. 그 연구진들이 만든 것도 기본의 다양한 국내, 국외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도구들을 토탈리 한번 분석하고 진단해 보니까 그래도 발달장애인의 한 명의 중심으로 개인별 지원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상황 요인에 대한 거,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요인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배타적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저희 연구진들이 이거를 수립한 거고요. 참고로 깨알 자랑을 하자면 연구진이 되게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이옥주 회장님. 예. 회장님 왜요? 왜? 우리 이옥주 회장님 계시고요. 우리 김민영 교수님, 김계양 교수님, 그리고 발달센터 우리 모든 종사자분들이 협업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연구 결과물은 11월 이제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12월 달이 되면 이제 제공기관별로 이제 보내드리고 한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되는 툴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활용하시라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보조금 시설마다 바우처 시설마다 본인들이 필요한 그저 구성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최대한 모든 시설의 유형을 망라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상황에 대한 거,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 연구진이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총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0가지 영역을 한번 연구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건강, 의료, 기능, 일상, 의사, 도전 이래서 거주 환경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과 세부 항목을 한번 만들어 봐서 저희가 지금 작업에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 그래서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체중, 성인병부터 치아라든지 증후군은 이게 있는지, 있다면 현재 어떤 증상이 있는지 증상 중심으로 측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드러나는 증상을 측정을 한다면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반복 측정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도 여기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상과 증상에 대한 측정과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한 측정을 구분해서 하지 않겠다. 하나의 측정 도구로 현상도 파악하고 우리가 변화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건강을 시작해서 의료, 그리고 기능평가. 기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중. 한 대상, 한 사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냐, 집중할 수 있으면 몇 분을 할 수 있냐, 구분, 사물, 배경, 환경을 구분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적 가능, 부분적 가능, 전적 불가능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측도를 만들고 있고요. 일상생활 같은 경우에도 자기관리가 수면부터 자조기술 그리고 가사활동, 의사소통도 수용, 표현, 그리고 좀 더 저희가 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한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도전행동의 양상을 자해부터 강박,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등장한 도전행동의 유형들 각각에 대해서 체중증 같은 경우에는 방해행동이 없길래 이번에는 방해행동까지 넣어서 모든 도전행동의 주된 발생 시기, 주된 발생 장소, 주된 발화 형태, 그리고 발생의 주기, 발생 지속 기간, 강도 이런 것들을 도전 행동마다 다 측정을 하고 도전 행동의 지원 방식이 모든 도전 행동에는 원인이 없는 게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도전 행동이 없기 때문에 도전 행동의 원인이 관심을 끌던 자극을 추구하든 혹은 획득이나 거절을 하든 각각의 도전 행동의 원인에 따라 각각의 중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도전 행동의 원인에 따른 지원 방법을 지금 도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는 서비스형이 공적급여든 민간 서비스든 이용 현황, 이용 유무, 이용 만족도,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게 각각의 공적과 민간 서비스에 거절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거절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관계 같은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질, 대인관계의 질, 여가활동의 질, 거주환경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그리고 측정 도구를 나중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까지 지금 만들 계획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해요. 시뮬레이션을 우선은 보조금 시설보다는 바우처 시설 중심으로 통돌과 이제 주알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네, 제 눈 마주치신 분 기억했습니다. 예, 제 눈으로 신청해 주시면 기관들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결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내년도에는 요 매뉴얼을 만드는 게 내년도 지금 후속 작업에 있어요. 올해는 기본적인 툴을 개발할 거고 내년도에는 한 30페이지의 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내년에 커밍 순입니다. 감사합니다.